네, 안녕하세요. 양치기 소년이 외쳐도 늑대는 온다. 양치기 소년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양치기 소년, 비화재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어지럽게 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오동작이 있겠습니다. 비화재보, 오동작이 빈번할수록 그 경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실제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 안내 경고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보 발생 시 즉시 경보를 정지시키고 현장을 확인하였지만 근래 인천 지역에서 화재 수신반 작동 정지로 인해 인명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 이후에는 현장의 오작동이 확인되기 전까지 화재 경보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화재 경보가 발생됐을 경우 민원 발생, 아파트 주민의 항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보인지 확인 후에 그 경보를 제거 또는 끄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형사처벌 또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 시 소방시설을 먼저 끄고 대처하도록 지시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에 처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항인데요. 노후한 화재경보 오작동이 빈번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은 화재경보 시 알수신기의 지구경종 사이렌 비상방송 작동 정지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른 다음 현장 확인 후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작동 정지를 모두 해제하고 119에 신고하도록 매뉴얼을 수립했고 직원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화재 경보에 의해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을 즉각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 또는 최근 오동작이 빈번했을 경우 그 오동작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화재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는 법 위반을 떠나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소화정지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천 땡땡 아파트의 경우 오전 9시 9분께 화재 경보 발생이 되어 방제실에서 소화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5분 후에 실제 현장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 소화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하였지만 관련 회선이 다 타서 스프링클러로 초기 소화가 실패하였고 그 원인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 원인은 소화설비는 오작동이 빈번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재확인하려는 업무 경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간접 원인은 비화재보, unwanted 알람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양치기 소년인 것이 양치기 소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재 예방 측면에서는 비화재보가 빈번할 경우 안전 불감증을 유발시키고 늑대의 공격은
대형 화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 측면에서는 아차 사고를 무시할 경우 재수없어 당했다고 인식하여 새로운 재해가 동일한 재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두 건은 항상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늑대의 공격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반격, 비화재보입니다. 비화재보란 화재에 의한 열,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 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이 화재로 인식하는 경우고, 이를 근거로 다음 액션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적 요인과 배선의 전자파 장애 또는 감지기의 민감도에 의해서 오작동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빈번한 동작으로 경보시설을 무시할 경우 대형 화재를 유발하고 자동 통보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소방력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실제 화재라고 대피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안전 불감증이 사회에 만연될 수 있습니다. 단기 대처 방안으로는 경보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적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바이패스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발생 현황입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 오인 출동 현황인데요. 2016년도부터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비상경보 오동작은 6천, 11,000, 16,000, 15,000, 15,000. 그래서 2018년도부터 약간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경보 오동작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 중 14% 비중을 차지하고 20년도에는 15,5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동작은 7, 8월 하절기 때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 측면의 대책입니다.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동작하여 주 경종이 울리면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는데 화재가 아닌 경우에만 연동정지 버튼을 눌러 경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련의 활동이 길어질 경우 주민의 소음항이라든가 소방서 문이라든가 민원 발생이 과다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 발생이 아닌데 경보가 발생되는 빈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지기에 대한 내용 연수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화재보에 대한 벌금 부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샤워하는 경우에 경보 발생이 되면 관광객에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감지기는 민감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화재보 방지를 위하여 감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 기구의 내용 연수 권고는 완강기 10년, 감지기 15년, 분말 소화기 7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오른쪽에 보시면 천장에 감지기와 스프링 쿨러가 있습니다. 감지기는 오른쪽과 같이 램프가 켜져 있을 경우 화재가 감지되어 화재 수신반에 경보가 울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재인지 화재 감지기 밑에서 담배를 피거나 열을 분산시키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 연수 현황인데요. 분말식 소화기의 수동식의 경우만 법적으로 2017년도에 10년 내용 연수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는 민간 기구의 공고 사항만 있을 뿐 내용 연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내용 연수가 7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체 심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해야 되고요. 내용 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성능 검사 확인을 거쳐서 1회에 하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2년 사용 후 폐기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본말 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성능 검사를 다시 받고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추출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전체 그룹 중에 2개를 추출해서 성능시험에서 관련 범위에 합격될 경우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인데요. 보통 화학 플랜트 설비에서 소화수 펌프를 동작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방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해서 테스트 후에 자동 모드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수 펌프의 작동 시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 제어 계통을 자동 모드로 전환해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메인 소화수 펌프, 엔진 소화수 펌프, 짝기 소화수 펌프가 각 배관의 압력에 따라서 자동 기동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수 펌프는 자동 정지가 안 되도록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수 펌프가 기동 정지를 반복하면서 단속 운전을 할 경우 말단부 방수구에서 방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2006년도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정지는 되지 않고 사람이 화재 진압 여부를 확인 후에 수동 정지하도록 로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현장 설비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측면입니다. 늑대가 나타나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호텔에 대한 안전지수 공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미쉐린 식당, 별점 식당, 별 5개 호텔 등 다양한 평가 제도가 있는데 안전평가 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준수 여부, 화재 대피 및 구조 용의 여부, 안전 환경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서 안전지수를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이 호텔 또는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일자를 기준으로 소방법의 적용 대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소급에서 평가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안전한 공공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화재보 빈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입니다. 점검 주기를 조정한다든가 맞춤형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한다든가 비화재보가 빈발한 사업장, 빈발한 호텔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거 양치기 소녀는 거짓 도움 요청만 했지만 현재는 일기예보도 최대한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대 예상치를 경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과다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비화재보, 양치기 소년의 유발 요인과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